나는 외계인이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초크 포인트였습니다. 초크 포인트였고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차트를 좀 잠깐 보실까요? 이게요,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인데, 잘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그죠? 횡보하다가, 그죠? 갑자기 주가가 크게 튀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또 주가가 고점에서요, 밀리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튀어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쭉 횡보했다가 또 한 번 주가가 이와 같이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가 화살표를 동그라미 또 칠게요.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잘 보세요. 자, 주가가 말이에요. 가만히 횡보하다가 갑자기 후두둑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쭉 밀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후다닥 올라가고요. 갑자기 밀렸다가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언제 내가 매수를 해서 언제 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2009년부터 지금 현재 2021년 무려 13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성소장의 성향은 뭐냐? 단타였냐? 스윙이었냐? 아니면 중기냐? 장기냐? 그 이야기는요, 얘네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이 친구들이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당히 기쁨은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짧은 시간,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급등하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주가는요, 그들이 만든다라는 거죠. 차티스트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요, 한편으로는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봉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분봉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분봉에, 즉 분봉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는요,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적 분석, 즉 증권 용어로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장부죠, 장부.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꼿꼿이 서서 저는 무려 13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지나간 겁니다. 그죠? 이것도 지나간 거고요. 일봉으로 보면요, 지나간 거죠. 단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분봉을 봐야 되는 거죠. 분봉. 자, 이 차트는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이와 같이 오늘 하루, 즉 몇 시부터 9시부터 3시 정확하게 20분이 되겠죠. 내지는 동시효과 끝나고 3시 30분 안에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건요, 반드시 분봉을 보셔야 되는 거죠. 분봉을. 그래서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봉 차트를 보는 거죠. 주봉이라는 것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3시 20분 종가가 마감이 됐을 때 캔들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봉이라고 그래요. 일봉은 아침 9시부터 끝나는 오후 3시 반에 마감이 되면은 우리는 그걸 일봉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봉이라는 게 과연 언제 만들어지느냐. 주봉에도요,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주봉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날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화요일날 만들어줄 수도 있고, 첫날 월요일날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내가 볼 수 있는 건요, 주봉, 그리고 또 일봉, 그리고 분봉으로 들어가야죠.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건요, 틱 차트를 봐야 되는데 틱 차트를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틱 차트에 대해서도요, 초창기에는 강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매매를 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타이밍, 매매
매수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드렸던 거죠. 그게 바로 에레디조 매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는 에레디조는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구약 신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적게 심은 자는요, 적게 얻을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요, 많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식은요, 처음에는 적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수익을 내다가 점점요 어떤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증권회사 직원들은요, 걔네들은 구슬 담화라고 그러죠. 점점 구슬 담화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실게요. 여기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요, 전날 7월 12일, 이제 화면을 좀 크게 갈게요. 자, 7월 12일 날,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 이 차트를 보십시다. 자, 0.21% 했어요. 그죠? 0.21. 자, 저점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고서 18.62%까지 올라갔습니다. 마감은 13.39 이렇게 되겠죠. 그죠? 13.39 이렇게 됐고요. 마감은.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이 되겠네요. 7월 13일 화요일 날 보시죠. 시고 조정이라고 그래서 시가가 3.14에 시작했다가 바로 2.4%로 내려갔죠. 즉 3%, 즉 시가가 발생하고요,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요, 반드시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잡아주는 한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3, 7, 1, 4, 2, 8, 5, 6 그리고 108%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3%에 시작해서 2.4로 내려갔다가 29.89라는 것은요, 상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날입니다. 이날.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주가가 올라갔는데 저거는 안 쳐줍니까? 안 쳐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쳐주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목요일 날, 9월 2일 날 목요일 날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가가 2.31% 시작해서요, 1.48까지 내려갔다가 22.24% 고점 찍고요, 15.49%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자, 바로 마지막 이날이 되겠습니다. 9월 23일은요, 지난주 목요일이 되겠죠. 지난주 목요일.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이요, 0.16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0.64로 시작했다가 20.03% 오르고요, 종가는 17.33%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차트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개파락 돼 있겠죠. 그죠? 개파락 돼 있을 겁니다. 자, 잘 보실게요.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술적 분석. 즉, 차트예요. 차트.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화면을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요, 막대 그래프 두 개입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저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야 양과 음이니까, 그죠? 음이라는 거는 검정색이지 파란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주가가 올랐을 때는 빨갛게 표시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와 같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미국은 반대죠. 주가가 오르면 파란색, 주가가 떨어질 때는 빨간색, 위험하다 이거죠. 신호등 색깔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걸 보세요. 자, 이거를 우리는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국민학교 3학년 졸업장만 있어도 3학년 중퇴만 했어도 주식은 돈은 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복잡하게 갈 거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뭘 뺐냐면요, 여기서 반드시 빼야 될 것은 이렇게 캔들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얻기 위함인지를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설명드렸죠.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포크 헌터라고 써있죠. 포크 헌터라고 써있는데, 자, 우선 저쪽부터 확대해서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잘 보세요. 회색 화살표가 반드시 발생을 하고요. 회색 화살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쭉 올려서, 자, 종가는 7%고요. 반드시 고가는요, 14%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0%에서 밑에 시가로부터 저가가 발생하면요, 마이너스 3%까지만 잡아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3714가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 안에서 매매를 할 때 이 캔들에 숨어져 있는 분봉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분봉이 있는데, 분봉에서도 똑같은 화살표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그 시가로부터 밑에 바로 마이너스 3%까지가 우리는 이거를 분할 매수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밑으로 더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가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자, 얘는요, 헌터라고 그러고요. 얘는 포크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여기도 헌터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헌터는 들어왔는데 포크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 시가의 포인트가 초코 포인트 발생하고요. 중심과, 그러니까 캔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하단, 그리고 중심, 그리고 상단, 즉 시가와 종가와 그리고 평균치의 피봇 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피봇, 예, 중심 라인, 즉 2분의 1, 예, 요 라인에 정확하게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을 두 개만 그어놨는데 여기는요, 뭐가 없습니까? 포크가 없죠. 그래서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도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기준으로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안에 이 포크가 들어있으면 이 친구도 들어있는 거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조중경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해 가셨죠? 그리고요. 자,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쪽을 보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헌터가 들어왔어요. 헌터가. 그렇죠? 헌터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왔어요? 포크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안에 들어왔으면 얘는 하나예요. 이거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를 풍류 캔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풍류 캔들은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이 아니고 이와 같은 내용을 풍류 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5번째 캔들에 포크가 나오고요. 헌터는 바로 5번째가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헌터가 나오면 이 친구는 같은 친구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같은 친구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닌 친구가 있죠. 그죠? 이 친구는 아닌 거죠. 자, 지금 이 캔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요. 헌터는 들어왔는데 뭐가 없어요? 포크가 없어요. 포크가 뒤로 하나, 둘, 셋 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호가 나왔지만 이 종목은요, 예, 불량이에요. 이 종목은 불량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따가 분봉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포크와 헌터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은 됐어요. 어떤 수식에 의해서 선을 하나씩 그어놨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 분석은요, 그저 장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재무제표나 장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 세무사 자체도 사실 이거를 다 들여다본다라는 건요.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기에 적혀져 있는, 즉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이 회사에 대한 모든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허나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무려 13년간 떠들었다는 얘기를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20% 이하가 되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는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죠? 20% 이하는요, 하지 마세요. 왜? 주인이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뀐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3.44%니까요. 이 종목은 아직 멀은 거죠. 그죠? 자, 대개는 주식이에요. 주주 구분이 대개 한 20% 이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17%, 18% 정도 됐다 그러면요, 다 떠난 겁니다. 개인만 들고 있는 거니까. 다음 화면 갈게요. 자, 여기 볼까요? 매출액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영업이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저 흑자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검정 글씨로 써 있으면 됐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18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여기는요, 3, 9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2020년 애니얼 연, 그리고 여기는 네쿼터 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3, 6, 9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요, 나쁘진 않죠. 그죠?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직전 2020년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요,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요, 이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이 보고서 내용, 여기 써 있는 이 회사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적색으로 써 있거나 빨갛게 표시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피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요. 예, 부채 비율 유보율. 예, 부채 비율 유보율 16에 103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판단할 때 우선시 하는 것은 안정성 지표라고 그랬어요. 유동 비율은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요, 회사든 뭐든 어쨌든 유동 비율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내 계좌에,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갚아야 될 빚보다 내가 현금이 있는 세상을 참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올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주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들어왔다가는요, 주식이라는 건요, 중독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우리보다 먼저 주식을 시작했던 400년, 200년 먼저 시작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식 중독에 대해서요, 이거는 마약보다도 더 심각한, 마약 중독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자, 안정성 지표는요, 충분히 보시고요. 그리고 스탠다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200%라고 그랬습니다. 200%인데 이게 400%를 넘어서 약 500%가 됐다 그러면요, 이거는 매매할 때 뭘 잡아요? 비중을 여러분들이 잡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얼마큼 들어갈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요, 바로 이 부분을 보시라고. 이것도요, 이 자리에 선체로 무려 13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요,
부곡철강이라는 게 여기 보면 BPS가 써 있는데요. 5663 이렇게 돼 있죠. 5,663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BPS 청산가치라고 그랬어요. 저 BPS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예, 왜 같은 말을 계속 할까요, 제가? 예, 오늘은요. 처음 이 방송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채널을 돌리다 봤더니 어떤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데 BPS 청산가치 알겠죠? 중요한 거예요. 청산가치. 예, 청산가치. 청산가치가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5,663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더해 봤습니다. 5,663원 더하기 5,663원은요. 11,326원이에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밑에 내가 11,300원이라고 왜 썼냐면요. 호가입니다. 호가. 즉, 자, 저 BPS를 두 번 더했을 때, 즉, 10,000원, 그죠? 자, 10,000원부터요. 여러분들, 10,000원부터 50,000원 이하는 호가가 50원입니다. 50원이니까 이게 사라지고요. 그냥 3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쟤를 더했는데 11,326원이 아니라 11,356원이다 그러면 11,35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뜻은 뭐냐면요. 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가가 뭐가 분봉에서 캔들의 시가가 이 자체를 읽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원칙으로 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서 나는 중기 투자자야, 나는 장기 투자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윳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목표가는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1250, 2500, 3750, 4억구 5,000원에 6250, 7500, 8750 그리고 10,0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BPS를 더했을 때 그 틀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매매보다는요, 실제적으로는 이 매매가 가장 좋은 매매죠. 이거를 바로 LAD조 매매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 장부에 써 있는 저 BPS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 종목이 시작할 쯤에 돈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유령 주식을 털어낼 때 그때의 가격의 시가가 바로 BPS라는 거죠. 원래 알고리즘의 룰은 2.5배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국내 자금 같으면 그렇죠. 2.5배겠죠. 그 금액 시가로부터 허나 그런데 이 자금의 출처가 실제 외국의 어떤 펀드 회사에서 개입이 됐다라고 그러면요. 2.5배에 다시 2.5배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1250, 250, 3750, 499, 5,000원에 6250, 7500, 8750을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스타트할 때 출발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저는 감사한 겁니다.